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거셉니다.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기자, 먼저 이 법안부터 살펴보죠. 어떻게 추진이 됐던 법입니까? 네, 먼저 최근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데서부터 네네.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수교량보다 더 많은 쌀이 시장에 나오면서 쌀값이 떨어지게 됐고 지난해 하락폭은 말 그대로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9월의 쌀값은 20kg당 4만 725원을 기록해서 1년 전보다 24.9% 떨어졌는데요. 197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. 이렇게 되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던 겁니다. 그래서 최종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어떤 거였습니까? 네,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추진하던 법안이 있지만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국회의장이 내놨던 중재안이 됐는데요. 맞습니다. 쌀 초과 생산량이 3 내지 5% 범위를 웃돌거나 가격 하락폭이 5에서 8%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 정부가 수매하도록 하는 겁니다. 여기에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을 하지 않도록 해 쌀 농사가 무조건 늘어나는 걸 막는 보완책 등이 담겼었습니다.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이렇게 정치권 사이에서 공방이 된 겁니까? 네, 내용도 그렇지만 결국은 여야가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좀 더 공방이 격화됐습니다. 네.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이른바 민생 7대 법안 처리를 당의 목표로 삼겠다 강조를 했었는데요. 이들 민생 법안 중 1호 법안이 바로 양곡법 개정안이었습니다. 또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처음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기도 합니다. 정기국회에서 자동 개입 조항, 의무 시장 격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. 네,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 되면서 여당에서는 정략적이라고 비판을 했었고요. 결국은 정쟁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. 맞습니다. 이 법안 그거 말고도 또 1호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. 뭔데요? 바로 2021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본회의 직회부 요청이라는 점입니다. 이게 뭐냐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60일간 심사가 되지 않으면 그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바로 보내는 방안이고 그게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.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고 있는 쟁점은 뭡니까? 네, 이미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그 정부 예산 낭비의 근거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한 보고서를 냈는데요. 요약하면 쌀 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에는 1조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내용입니다. 민주당은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연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정부가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면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설명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그 연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. 정부 여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? 이미 쌀 초과 생산량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의무 매입 기준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.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.6% 수준이고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%에서 최대 16%, 연평균 11.3%가 되겠습니다. 예, 실제 연구를 진행한 농촌경제연구원 쪽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. 네. 20년간 사용해온 예측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을 한 결과이고 다른 작물로의 전환 효과 등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시뮬레이션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. 민주당은 유사한 내용의 대체 입법을 준비하는 등 재투표 결과를 보고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고요. 정부는 이와 별개로 모레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어쨌든 양쪽의 해결 방안이 다르군요. 지금까지 뉴스 추적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